는 낮았다. 그래서 반쪽 성장이다. 네,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팩트 체크했습니다. 성장률을 정부가 투자를 통해서 끌어올리면 당연히 민간 기여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선후 관계가 되는 건데 보수 언론이 성장률이 오른 점에 대해서 일부러 평가절하했다. 이런 말입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들어보시죠. 1.1%가 이제 이게 분기별 그러니까 1분기 대비거든요. 지난 1분기 때 마이너스 0.4%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2분기 같은 경우는 2011년 이래 최고예요. 아, 그러니까 1.1이 높은데 1.1이 높다고 말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죠. 나쁘게 해설할 부분이 뭐가 있나 찾아가서 민간 기여도가 마이너스라고 찾아낸 것이군요. 그 통계표에서 보게 되면요. 아주 한 부분을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참나 보면은 아니 2011년 이래 최고 경기 성장률 이렇게 기사 제목을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중동이. 그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잘한 것 같잖아요. 자, 그래서 민간 기여도는 마이너스다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재정 집행을 너무 예년 수준에 비해 가지고 한 5분의 1뿐이 안 했던 거예요. 1분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푹 떨어졌던 것이고 그리고 2분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1분기에 못했던 재정 소비를 정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민간 기여도가 낮아졌다. 근데 작년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다. 민간 기여도도요. 속지 말자 이거 아닙니까? 김용민 라이브. 지난주 한빛 원전 4호기 원자로 경납 건물에서 발견된 대형 구멍은 시공 당시 발생한 하자고 20년 넘게 그냥 방치됐던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가진 인터뷰에서 밝힌 말인데요. 제대로 시공이 안 됐는데 그냥 넘어가서 구멍이 생긴 것이라 시공 당시 주민들이 문제 제기했지만 정부 측에서 얼버무리고 넘어갔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정윤 대표는 그러면서 시공사인 현대건설,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 산업계가 석고대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전국 원전 콘크리트 철판에서 부식되거나 관통까지 생긴 경우가 10,000건가량 된다면서 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최근에 이제 콘크리트 내면에 철판이 있습니다. 6mm 철판이 있는데 그것이 부식이 생기면서 이것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 뒤에 혹시 공간이 있지 않을까 찢어보니까 거기서 공간이 된 건고요. 전국 원전 콘크리트 철판에서 부식되거나 관통까지 생겼는데 그 결함 부위가 전국 원전에서 1만 건 가까이 지금 발견되었습니다. 아, 이건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발견된 게 콘크리트 위에 다시 철판이 있는데 그 철판이 부식이 돼서 이상해서 철판을 뜯어보니까 이런 구멍들이 발견이 되고 그 구멍들이 전국적으로 1만 개라고요? 예, 지금 발견된 것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지시키고 다 구멍을 메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현대건설, 한수원 등 원자력 산업계가 석고대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심선언을 해야 돼요. 김용민 라이브. 북미 관계가 아니라 이번엔 남북 관계의 경보등이 울렸습니다. 북한이 지난 금요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요. 노동신문은 오늘자에서 한미가 지난달 실시한 각종 훈련을 나열하며 남북 관계를 파국으로 떠미는 용납 못할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의 전면적, 영구적 중단만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보장의 선결 조건이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어제는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 리엄영을 통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침략 훈련이라고 규정하면서 강도 높은 비난을 내놓았습니다. 압박 발언의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북한의 심리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이 진행한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군사전문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한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일단 북한에서는 지금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북한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들은 엄청나게 자제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는 그 한반도의 세력 균형이 북한에 점점 불리한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
예컨대 우리 경우에는 F-35 전투기를 도입하는 등 한반도의 전략 자산은 여전히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이런 어떤 비핵화 협상에서 결국 북한한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됐다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이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 F-35 도입하고 한미 동맹 연습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검증한 배경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앞으로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이런 북한의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미국에다가 새로운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다. 일종의 어떤 심리전의 양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유용민 라이브. 자유한국당은 일본의 경제 도발 사태를 외교적,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각을 세우는 데 치중하던 끝에 친일 논란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친일파 논란에 맞불 작전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앞서 문재인 정부가 우파 정당은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프레임을 계속 씌우고 있다면서 친일파의 후손들은 민주당에 더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여야 의원끼리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담이 그런데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민주당에 친일파가 더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친일 변론을 했다. 이런 주장에 대한 강훈식 의원 의견부터 들어보시죠. 아니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그거는 나경원 의원이 밝히시면 될 것 같고요. 누가 친일 의원인지는 밝히시면 될 것 같고 느낌은 이런 겁니다. 예. 전체적으로 두 가지 정도 보면 예. 친일 아니다. 친일 반일로 가르지 마라. 우린 친일 정당 아니다라고 이제 계속 하시다가 안 되니까 민주당이 더 많더라. 또 대통령도 친일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뭐 범국민 친일 물타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친일 프레임을 씌운 거는 청와대였고 집권 여당 아니었나요? 파트너라고 하는 야당한테 그렇게 몰아갔던 거 아닌가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러한 국가적인 큰 어려움이 닥쳤었을 때는 야당한테 손을 내밀고 어찌 같이 힘을 합쳐서 이 국가적인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다하려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창 가지고 싸우자라든지 쫄지 말자고 하든지 하면 안 되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이현주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SNS에 택배 노동자들의 유니클로 배송 거부에 대해서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다른 사람들이 일하게 두라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불매 운동할 생각이 없는 소비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주문한 소비자들은 민주노총에 의해서 사실상 강제로 불매 운동에 참여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비난을 받을 만큼 유니클로 배송 거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에 대해서 김태환 전국 택배연대 노동조합 위원장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오늘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서 발언했는데 들어보시죠. 특별한 이유 없이 이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불이익을 받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감수하고 자발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평소에도 저희뿐만 아니라 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서 노동자들을 좀 폄하하는 얘기를 많이 해오시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보면은 일본 정치인도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인이 과연 그런 소리를 해야 하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데니 킹의 스탠드 바이 미 듣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의 곁에 있어주자고요. When the night has come and the land is dark and the moon is the only light we'll see. No, I won't be afraid. Oh, I won't be afraid. Just as long as you stand by me. And darling, darling, stand by me. Oh, stand by me. Oh, stand now. Stand by me. Stand by me.
just as long as you stand by me. And darling, darling, stand by me. Oh, stand by me. Oh, stand now. Stand by me. Stand by me. So darling, darling, stand by me. Oh, stand by me. Oh, stand now. Stand by me. Stand by me. Whenever you're in trouble, won't you stand by me? Oh, stand by me. Oh, won't you stand now? Stand by me. Stand by me when all of your friends have gone.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듣고 계십니다. 자, 휴가의 절정기지요. 이번 주간이. 예. 자, 우리 좀 김수민 평론가 스튜디오 들어와서 부채질하고 있는데 역시 여름이 실감이 납니다. 예. 저분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장을 입고 왔는데 말이죠. 오늘 반팔을 입고 왔습니다. 예. 휴가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이번 주 문자 참여가 뭐 뚝 떨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너무 과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또 풀어야죠. 휴가지에서 김용민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 시원한 음료를 쏠 테니까 여기가 어디다 지금 이곳에서 휴가를 이렇게 즐기고 있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이 이제 일부 방송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 그리고 대구, 포항, 안동, 청주 그리고 제주에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쪽에서는 방송을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예, 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시원한 음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은아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돌발 상황이 잇따르는데요. 서울외곽 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 성남 부근 사고는 처리가 끝났지만 판교 나들목에서 성남 나들목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호법 분기점 부근과 동수안에서 광교 터널까지 속도 못 내고요. 반월 터널 부근 작업은 방금 전에 마무리가 됐지만 군포 나들목에서 안산 분기점까지 5km 구간에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또 다시 월곡 분기점 일대로도 서행합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제천 부근 2차로에서는 작업하면서 일대 2km 구간에서 정체고요. 이후로 대저분기점에서 삼라까지 차가 많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 진주 진출로 1차로에서는 장애물 처리하고 7원 분기점에서 하만 2터널 부근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 구리 쪽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나 반포대교부터 밀리는데요. 지나는데 3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매미들이 맴맴 울고 있습니다. 이 더위에 석석은 뭐하고 있을까요?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저는 지금 거대한 물결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물결 파도치는 바다에 있습니까? 네, 그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휴가 반납으로 정치권에 거세게 밀려오는 휴가 취소의 물결을 보고 있습니다. 이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이후 거대한 물결이라 하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왔는데요. 대통령님 정말 휴가 안 가십니까? 청자 여러분, 날이 무척 덥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 일정으로 바람을 쐬고 왔고요. 올해 휴가는 반납했습니다. 현안들이 무척 많습니다. 하루빨리 해결해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나도 휴가를 반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낙연 총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총리님은 왜? 자,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다.
대통령과 총리가 휴가를 반납해도 미리 예약을 한 분들은 휴가를 다녀오십시다. 눈치 보지 말고 휴가 고고하십시다. 미세 뉴스 보세요. 자, 오늘의 뉴스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 스타트. 윤석열 검찰총장께서는 휴가 안 가십니까? 네. 바빠서 못 갑니다. 네. 취임식 하신 지가 엊그제인데 벌써 휴가를 가세요. 그러니까 안 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반기문 전 총장님은 어떻게? 미세먼지 없으면 휴가 가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도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오창석 평론가도 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이제 휴가 시즌인데 각자 남들이 잘 모르는 휴가지. 여긴 꼭 한번 가봐야 된다 하실 만한 곳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또 김수민 평론가부터. 뭐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군 생활을 했었던 횡성 지역 횡성. 추천을 해드립니다. 예. 네, 횡성에는 뭐 한우도 유명하고 그렇죠. 저녁 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부곡 계곡이라든지 태종대 이런 또 아니 명소들이 횡성에도 있고. 태종대가 있습니까? 네, 횡성에도 있습니다. 태종대가? 네, 그리고 이제 치악산 그렇죠. 네, 이런 쪽이 있고 식사나 간식거리로는 찐빵도 있고. 그래요. 또 강림 순대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돌아보시면서 네, 챙겨 먹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횡성 참 볼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네 정말 좋은 곳입니다. 강원도 횡성. 예. 자 우리 오창석 평론가는 저 원래 이제 부산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도 고향이 제가 부산이시죠? 네, 제가 군 생활했었던 거문도를 추천하겠습니다. 거문도. 네. 섬 여행이 여름에 굉장히 좋거든요. 거문도는 경남 고성에 있지 않나요? 아니 전라도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에 있습니다. 언제 이사 갔지? 그래요. 지각 변동. 네,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 최초의 등대도 있고요. 그래요. 웃기려고 한 겁니다. 웃기려고. 예, 거문도에 그래요. 그 제주와 거문도 사이를 이제 대한해협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나는 칼치가 제주도로 내려가면은 단가가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래요. 같은 바다인데 네. 거문도로 올라면은 또 그 가격의 거의 절반이 됩니다. 그래서 거문도에서 드시는 은칼치, 제주 은칼치랑 똑같은 거고요. 네. 그리고 다금바리 역시나 훨씬 더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금바리가 살이 많아요. 네. 그렇죠? 네. 살도 많고 예. 굉장히 비싼 어종으로 분류돼 있죠. 그렇습니다. 예. 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문자가 너무 숫자가 적어서 네네. 그래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또 시원한 음료를 보내드리겠다고 했는데 8267번 쓰시는 분 재택근무라서 속옷 차림으로 일하면서 듣고 있는데 콩으로 듣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자 그리고 K74962817번 쓰시는 분 제주집 뒷마당에서 물놀이 중입니다. 제주도군요. 예, 물놀이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적인 방송 김용민 라이브. 물놀이 중에서도 물놀이 하는 와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3330번 쓰시는 분 전업주부인 저는 아이들 방학이라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24시간 근무입니다. 아이들 방학은 곧 엄마의 계약. 예, 그렇지 않습니까? 휴가라니요. 24시간 근무 중 김용민 라이브 듣는 시간이 유일한 휴식 시간이라고 할까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권정일님 경북 동해안 저는 영덕 강구라는 해안면 소재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가 갈 필요가 없어요. 네, 우리 포항 방송을 듣고 계시네요. 여기가 휴양지다라고 하셨어요.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경주에 사는 고등학생들은 어디로 수학여행을 갈까요? 설마 경주로 가진 않겠죠. 불국사. 예, 또 속초 이런 설악산 쪽에 있는 고등학생들은 어디로 수학여행을 하는지도 궁금해지고요. 예, 자 강기희님 집에 베란다에 튜브 수영장, 애들 다이빙하고 난립니다. 그래요. 위험한 일 없도록 각별히 또 챙겨 보셔야겠네요. 박지연님 집에서 아이랑 에어컨 켜놓고 부침개 먹고 있어요. 예, 휴가는 집이 최고죠라고 하셨습니다. 이수현님 저는 동탄에 있습니다. 길이 꽤 막히네요. 휴가는 아니고요. 자동차 안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맞으면서 사무실로 복귀 중입니다. 화성에 계시네. 화성 여행도 가능한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화성 동탄에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우리 오창석 평론가 훌륭해요. 예? 네. 방청객 모두 감사합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썩소도 안 짓고 있어요 지금. 예. 웃겨보려고 한 건데 말이죠. 예. 자 4446번 쓰시는 분 전 퇴근길입니다. 휴가 내내 비 오더니 2885번 쓰시는 분 그냥 꾸준히 출퇴근하는 사람도 응원해 주십시오. 2509번 쓰시는 분 약 올리세요. 죽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예, 일하는 우리 산업력군들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 그래요. 오늘 바로 뉴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첫 소식 뭡니까? 네, 여야의 패스트트랙 고발전으로 경찰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이종걸, 네. 우상호 의원이 출석을 했습니다. 이분들도 이제 자유한국당에게 고소고발을 당한 분들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그때 충돌할 당시에 어쨌든 뭐 완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누가 고발을 할 경우에 어쨌든 경찰이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현재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의원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오늘 오전 9시 50분 정도에 경찰에 나온 김두관 의원은 대한민국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국회의원도 특권 없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협조해야 한다라면서 네.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그런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종걸 의원도 경찰이 공명정대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정치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밝혀주면 좋겠다고 했고요. 우상호 의원도 법안을 정상적으로 접수하려는 의원들을 물리적으로 막은 것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경주의 고등학생은 어디로 수학여행 가는가 네. 궁금해했는데 유튜브에서 황은영님 저희 신랑 경주 출신인데 서울로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서울로. 서울 학생은 또 경주로 가고. 예. 저도 경주에 사는 친척들한테 네. 서울 갔었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추경과 러시아, 중국, 일본에 대한 규탄 결의안 동시 통과를 제안하겠다 이런 말을 했네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는 보통 이제 추경 처리할 때는 포인트를 계속 잡고 있는데 네. 이번엔 다시 원 포인트인데요. 네. 안보국회를 열어서 대러시아, 대중국, 대일본에 대한 규탄 결의안과 함께 추가 경정 예산을 동시에 처리하자라고 여당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네. 안보국회를 이제 열자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바른미래당과 함께 공동으로 소집 요구서를 이미 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안보국회를 열자라는 얘기인데 이게 결국은 방탄국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방탄국회.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열리면은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고소고발당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네. 함부로 체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탄국회라고 말하는 건데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다. 네, 뭐 그런 것도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보가 자유한국당 의원의 안보가 아닌가. 국가 안보가 아니라. 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우리 공화당 지지층과 겹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는데 나경원 대표는 바른미래당과 먼저 논의를 하고 우리 공화당은 당대당 통합이 아니라 당의 존재가 미미해져서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전화는 어디서 온 전화예요? 제가 이어폰을 꽂아놔서 이게 이럴 때는 전화가 안 울렸는데 제가 핸드폰을 교체하고 나서 이럴 줄 몰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초보 운전자의 이런 과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심상정 정의당 대표 발언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의당이 의원단 전원의 여름 휴가를 취소하고 일본의 2차 도발에 대한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심 대표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상무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그렇게 일본에 경고하는 메시지로 또 보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흘러나오고 있는 정부의 소재 부품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일 국면에 편승해서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재계와 보수 세력들에게 끌려다녀서는 곤란하다면서 정부가 정신 차리고 중심을 잡기 바란다. 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무지님, 김수민 평론가님, 종편에서 섭외 전화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잘 안 옵니다. 잘 안 와요? 알겠습니다. 예. 자, 오창석 평론가,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 발언을
준비하셨다고요? 네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제 최근 한일 간의 이제 경제 무역 관련돼서 일본 측에서 이낙연 총리가 가장 자신들과 이 문제를 협상과 대화로 풀 수 있는 적격자라는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현재 일본과의 갈등은 이낙연 총리가 앞장서서 풀어야 한다. 또는 이낙연 총리에게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상돈 의원이 지금 3박 5일간 정세균 전 의장과 함께 한미일 의원 외교 목적으로 방미단에 포함돼서 일정을 소화하고 왔습니다. 네. 아마 여기에서 이제 한미일 만났기 때문에 일본 측 의원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일본 측에 나왔던 사람들이 이낙연 총리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낙연 총리에 대한 친분을 과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 당시에 일본 언론이 도쿄 특파원 출신 지일파 인사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을 아는 지일파. 네.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돈 의원이 뭐 예전에 1970년대 초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도쿄에서 납치됐었는데 그것도 결국 당시 총리가 일본을 방문해서 해소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제 총리라는 직책도 강조를 한 번 더 했습니다. 네, 그래요. 총리의 역할을 굉장히 무게 있게 보던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언론들이 이낙연 총리가 어떤 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역시 주목되고요.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일본 정부가 화이트 백색 국가라고 하죠.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의견 공모에 4만 건 이상이 접수되었다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예. 보통 이제 개인을 중심으로 한 찬성 의견이었다라고 네. 정부가 전했다고 하고요. 일본 정부가 새 법령을 만들 때 일반인의 의견을 구하는 이 퍼블릭 코멘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도 국회 입법 예고할 때 그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국민들 의견을 묻곤 하는데 보통 일본에서는 뭐 수건 내지는 수십 건 정도 의견이 들어오는데 이번에 들어온 4만 건 이상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면은 이제 수출업자가 일본에서 한 차례 포괄 허가를 받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개별 허가 신청을 면제받는 그런 방식인데 여기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는 한국 기업이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의 생산 거점으로 일본산 수입품을 가져다 쓸 경우에 네. 일본 정부의 심사와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제도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인 쪽에서는 좀 찬성하는 그런 의견이 높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일일이 다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피력하고 싶은 국민의 의견만 모아서 이렇게 취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의견이 들어와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굉장히 뜨거운 의제가 아니면 그렇게 많은 의견이 들어오진 않는데 이건 뜨거운 의제니까 많이 들어왔고 4만 건 정도 접수가 됐다는 것은 좀 이례적이고 이제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등등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뭐 이거 어떻게 보면은 진영 논리랄까요? 국민 감정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대한국 수출 규제에 찬성한다는 그런 기류가 좀 강하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곧 만료가 되는데 일본 정부 입장이 어떤가요? 네, 일단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일단 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라고 하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이 연대해야 할 과제는 확고히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장을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을 한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일본이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유지하고자 한다라는 여론도 있고요. 또 하나는 책임 소재를 떠넘기기 위한 의도도 있다. 그러니까 일본 우리는 먼저 지키겠다라고 얘기해야지 파기한 책임 소재가 한국에 있으니까 미리 사전적으로 우리는 유지하고자 한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풀이도 있습니다. 유지하기를 희망한다. 네. 예. 우리를 신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뢰한다라기보다는 필요로 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보에 대해서. 그 정보에 대해서 사실 그 한동대 김준영 교수 같은 경우는 지소미아가 협정될 때부터 사실 필요 없다. 일본에게만 많이 유리하고 결국 그 정보가 미국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냥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훨씬 더 크게 부각시킨 게 낫지 일본한테 굳이 줄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래 조건이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계속 연장하고 싶으면은 화이트리스트 포함시켜라. 이렇게 서로 거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원샷 딜이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까지로서는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네. 자,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그 여야 3당 원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안보 국회와 추경 심사를 위해서 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되겠네요. 예. 그래요. 3당 원내대표 기자회견 내용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곧 국회가 또 열릴 예정입니다. 예.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한 일본 저널리스트의 글이 주목받고 있네요. 네, 일단 일본 저널리스트가 이제 슈칸 아사히라는 온라인판에 실은 글인데요. 이 사람은 일본의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이자 작가로 반핵 반전 운동을 하고 있는 히로세 다카시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 히로세 다카시 작가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한 신하 S사부로 외무상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건 배상이 아닌 독립 축하금이다라고 분명히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배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축하금이었다. 예, 예. 예. 또한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슌지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 역시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 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네. 개인 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7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조선인들을 주로 농촌지대에서 강제로 납치하고 탄광이나 금속 광산에서 채굴, 도로, 터널 건설, 토건업, 철강 등의 중노동을 하도록 내몰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사람들의 인생이 엉망이 됐는데 개인에 대해서는 전혀 배상하지 않고 있다라고 재차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요. 내일 일본 규제 조치 등 경제 안보를 위한 추경 심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3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 중인데요. 자, 송용환님, 녹음 방송이군요라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예, 녹음 방송이면 이런 속보를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 녹음 방송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네. 자, 7851번 쓰시는 분 손님 모시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문자 드립니다. 여산 휴게소. 그래요. 서울 방향 전북 고속 11055 기사 도경환 님입니다. 아이고, 도경환 기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수 보내드리고요. 1934번 쓰시는 분은 대구 택시기사입니다. 에어컨 빵빵 손님 빵. 네. 그러나 김용민 라이브는 짱.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국에서 들으시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지난 3일 윤소화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로 협박 소포가 배달이 된 적이 있었죠. 오늘 영등포 경찰서가 발표하기를 이 진범을 잡았다, 범인을 잡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35세 35살 A 모 씨가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줄여서 대진연 소속으로 밝혀져서 굉장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대진연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환영 홍보 활동을 벌이기도 했었고 지난 9일에는 서울에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 계열사 사무실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기도 했던 그런 좀 뭐랄까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그러면서도 보수보다는 진보로 분류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소포에 있던 내용을 보면은 뭐 홍위병이라든지 또 좌파 독재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민주당 이중대 앞잡이 이런 글자들 때문에 태극기 부대라든지 어떤 극우적 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됐었는데요. 막상 이렇게 체포를 하고 보니 소위 진보단체로 분류되는 단체의 활동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윤소아 의원실 관계자도 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고요. 이 대진연 해당 단체 측에서는 운영위원장이 부당하게 잡혀가는 어이없는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밝히면서 우리는 전혀 윤소아 의원 테러와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일단 진보 연대 쪽에서는 대학생 진보 연대 쪽에서는 연합입니까? 연대입니까? 한국 대학생 진보 연합이군요. 대학생 진보 연합 쪽에서는 이 사람이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겁니까? 일단 지금 밝히고 있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본인들 단체의 간부이고 지금 경찰이 일종의 공안 조작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래요. 어떤 뭐 개인의 일탈이다. 단체하고는 무관하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요. 경찰이 조작했다는 건데 이 진실 공방 가려져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 관련한 소식을 준비하셨는데
네. KBS 동물의 왕국은 또 방금 뱀이 또 나왔습니다. 예, 그래요. 이거 좀 웬만하면 좀 휴가철은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주시면 안 되는지, 어리만 보여주시면 안 되는지 싶은데. 저 장면이 트럼프 대통령이 WTO에 뱀을 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을 묘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유, 그래요. 알겠습니다. 뱀을 잡았네요. 그래서. 아유, 끔찍해라. 예. 자, 전해주시죠.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개발도상국 우대 체계를 바꿔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현재 우리나라가 농산물 중심으로 개도국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 개도국 제외 대상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개도국에서 이제 제외될 것이다라는 언사를 했습니다. 네네. 지금 뭐 실현 가능성은 낮아졌는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만약에 포기를 한다면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쌀이나 고추, 마늘 등에 대한 특별 품목의 관세 감축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미국 내 지지층은 판벨트,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공장과 농업지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농부들을 위한 또는 자신의 지지층의 결집과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도 압박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풀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세 감축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산 농산물을 한국에서 수입할 때 그때 붙이는 관세를 줄여야 한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것을 구매하려고 할 겁니다. 소비자들이. 그렇다면 아무래도 현재 저렴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국가들에게서 농산물을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농가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네요. 만약에 그렇죠.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면. 근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원국 간의 논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2008년 이후에 10년 넘게 이런 그 협상이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개도국 지위 졸업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피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네, 뭐 언젠가는 졸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아닌가.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개도국이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조금 안 맞지 않나. 사실 대한민국이 뭐 7대 경제 대국이다, 뭐 11대 경제 대국이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경제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좀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체 국가적으로 보면 그러한데 우리 농가가 과연 7대 경제 대국, 11대 경제 대국에 걸맞는 그런 농가 소득이 보장되고 있느냐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개발도상국이든 선진국이든 간에 농업이 갖고 있는 산업적인 본질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좀 커다란 변화가 필요한데 WTO에서도 농업이라는 산업의 특성상 관세 장벽이라든지 농업 보조금 이것은 선진국일지라도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좀 정리를 해줘야 이 문제가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개도국을 해가지고 보호할 건지 아니면은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는 대신에 노출될 건지 이런 좀 양자택일에 너무 이분법적인 그런 선택지를 강요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개도국 지위 포기하라는 말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그 우리 농산물 싸게 사들여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산물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농민들을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제도에 대해서도 좀 제한을 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국내 제도에 대한 간섭으로까지 읽혀질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나온 김에 이거 그냥 건너갈 수가 없어요. 볼티모어에서 했던 말. 네, 사실은 이제 그 뭐 인간이라면 누구도 거기에 살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게 이제 볼티모어 지역인데요. 볼티모어 지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예. 그 볼티모어 지역의 출신인 엘리자 커밍스 하원 의원과 설전을 벌이다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CNN 앵커 중에 한 명인 빅터 블랙웰이 볼티모어가 고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클로징 멘트를 통해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내가 그곳에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에 살고 있고 볼티모어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시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 또한 미국인이다라고 떨리면서 클로징 멘트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인종차별적 발언은 이건 하나의 미국을 지향해왔던 미국의 그간의 기조하고도 많이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한 뭐 인종차별이기도 하고 지역차별적 발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발언인데 네. 사실은 이제 대북 협상 관련된 내용을 빼면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하나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우리 오창석 평론가가 예, 저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북 협상은 이렇게 진전시킨 미국 대통령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는 지지를 보내지만 그것 이외에는 사실상의 너무나도 그 편협한 사고와 자기 독선적인 정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지금 같은 발언도 문제가 됐지만 예전에는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거든요. 그 오카시오 코르테즈라고 하는 하원 의원과 함께 4명 정도의 그 하원 의원이 앉아 있었는데 그런 발언을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 반대파를 못 견디네요. 네, 트럼프 그래서 대통령이. 비판은 할 수 있다고 보나 예. 원색적인 비난을 너무나도 일삼고 있기 때문에 네. 비판을 안 받을 수는 없죠. 볼티모 지역 언론이 뭐 난리가 났다면서요? 네, 볼티모 지역 언론 역시 이제 반발을 했는데요. 1837년 창간된 지역지 볼티모어 선은 사설 제목을 통해서 쥐 몇 마리 있는 게 쥐가 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쥐는 트럼프 대통령. 예, 그래요. 네. 쥐 몇 마리 있는 게 쥐가 되는 것보단 낫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약간 속 시원함을 느끼면 안 되는 거죠? 하여간 인과응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볼티모어 지역 주민들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다 같은 미국인인데 네. 참 남의 나라 걱정을 하는 게 참 안타깝네요. 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은요? 네, 미중 무역 협상을 앞두고 있는 중국 정부가 최근 홍콩의 대규모 시위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을 비난하고 나서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엘리엇 앵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홍콩 경찰에 대해서 평화 시위를 폭력으로 대응했다라는 비판을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 홍콩 주재 사무소의 대변인은 홍콩 반환 이후에 중국 정부는 일국 양제 한국과 두 체제 원칙을 지켜오면서 고도의 자치 방침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있다라고 반박하면서 미국 정치인들은 영국의 식민 통치 기간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없으면서 네. 현재 홍콩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지속해서 자유와 권리를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모욕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네, 그 지난주 말 동안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역시 호날두 그래요. 사태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정치권에서도 호날두를 빗대가지고 네. 비난하는 네. 뭐 그런 용도로 활용하더군요. 예. 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유벤투스 소속 선수가 예. 사실은 이제 친선 경기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출전할 줄 알았고 모든 팬들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네. 심지어 한국에 오기 직전인 중국에서는 풀타임을 뛰었거든요. 예, 예, 그렇기 예. 때문에 한국에서도 풀타임을 뛰는 것이 아니냐. 근데 전반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소 후반엔 나오겠지. 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했는데 네. 후반 10분까지 나오지 않자 예. 이게 안 나오는 거구나. 예. 라는 감지가 됐고 결국은 단 한 번도 그라운드를 밟지 않고 한국을 떠나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페스타라는 주관사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네. 출전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위약금을 서너 배 물려서 강하게 출전을 요구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예. 그리고 심지어 그 경기장을 찾은 사람들 중에서는 뭐 부산에서 나의 동생이 너무 몸이 아픈데 내가 휴가를 쓰고 내 돈을 털어서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서 데려왔다. 그리고 많은 어린이들도 여기 왔거든요. 그 선수를 한번 보기 위해서.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꿈이 전부 무산됐다라고 해서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사과를 했습니다. 로빈장이라고 하는 대표가 사과를 했고 사실은 이러한 내용도 자기도 당일에 알았다. 그래서 어떻게 항의를 했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다라고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요. 일단 도착을 해서 사인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사인회도 취소가 됐습니다. 경기도 안 뛰었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보도에 따르면 KBS의 예능 프로그램인 으라차차 만수로에도 출연하기로 했었는데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서 출연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예. 또한 송종국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는 본인의 채널을 통해서 그 호날두 선수와 손을 잡고 입장한 어린이가 있어요. 네. 그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첨을 통해서 지정을 하거나 그냥 나가는데 호날두 선수와 손을 잡고 등장한 어린이는 2천만 원을 받았다. 응?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돈을 받지 않는데 네. 그 호날두 선수가 손잡는 게 굉장히 특권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 아이의 어머니 부모로부터 2천만 원을 받고 배정을 했다. 누가? 주관사가. 네, 그래서 주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돈도 받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KBS 예능 프로그램 으라차차 만수로는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예, 안 된 모양이죠. 네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뭐 사전에 진행 못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 호날두 쪽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한 건 아니라고 하네요. 예. 그러면 어쨌든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던 사인회, 출전 그리고 출연 다 하기를 한 건 맞네요. 한국엔 왜 왔나 싶네요. 그런 또 질문을 또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자, 민해안수로 갑시다. 네, 일각에서는 호날두 선수 노쇼 사태가 네. 2002년 월드컵 16강에서 포르투갈이 한국에 진 것에 대한 복수다.